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4월 6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모레 이 4월 8일 되면은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선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권, 범여권이 전체가 뒤숭숭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떨어지고 있고 특히 국민의힘 안에서는 최고위원들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자, 그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도 장악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상태로 지금 총선 D-1년을 맞게 됐습니다. 자, 오늘 아침 모든 조간신문에서 국민의힘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중앙일보 사면기사입니다. 이수 집권 여당의 현실 이렇게 돼 있고 사고뭉치 최고위원 통제 못하는 대표 불안한 김기현호 4.3 실언 김재원 활동 중단 이어서 조수진 양곡법 관련 아이디어로 여성 다이어트 말고 밥 공기 비워야. 자, 김기현은 기자들이 이런 당내 논란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허탈 웃음만 지었다. 자, 이 기사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3명의 최고위원, 태용호, 김재원, 조수진, 이 일종의 설화를 빚고 있는데 그것을 앞뒤 맥락, 문맥을 따져보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그런 말들이긴 한데 정치에서는 정말 본인의 진위와는 상관없이 어떤 프레임에 딱 갇히면은 거기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더 논란이 확산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그것은 이 본인의 정치력으로 뛰어넘어야 되고 또 당 차원에서 여론전을 펼쳐서 거기서 구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인물이 당 대표죠. 최고위원들이 그런 프레임에 빠져 있으면 당 대표고 또 홍보 라인 이쪽인데 전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특히 지금 언론이 상당수 인터넷을 중심으로 또 이 공영방송 여기 좌편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프레임에 딱 걸리면은 빠져나오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론전에서 밀려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 이준석과 지난번에 전당대회 출마했던 4명 이 사람들이 내부에서 거의 뭐 스토킹을 하다시피 현재 지도부를 스토킹을 하다시피 이렇게 이 약점만 이렇게 파고내고 또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에 프레임을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프레임을 설치하는 것 좌편향 언론들이 그렇게 몰아가는 것을 도화선이 되는 인물이 바로 내부에 있는 이준석과 그 아루들입니다. 기사를 좀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령 뭐 조수진 최고위원 어제 제가 좀 억울할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공깃밥 비우기 이 양곡 법 관련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다고 했죠. 이것이 정책 대안이다 해서 내놓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조수진 최고위원도 공깃밥 비우기에 대해서 몇몇 아이디어를 소개한 것이다 이렇게 항변을 했지만 집권 여당 지도부이자 민생특위위원장이 갖는 무게감은 적지 않다. 언론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앙일보가 이렇게 쓰고 있죠. 양곡관리법 개정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다. 그런 상황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이 대안을 묻는 질문에 여성들이 다이어트 하느라 밥을 잘 안 먹는다. 밥이 칼로리가 낮다는 말을 했다. 자, 그러니까 이 민생 119 위원장 이런 직책을 좀 생각을 해서 이런 아이디어 차원의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여론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조수진 최고위원 문제에 대해서도 이준석이 그걸 갖고 대안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 갈수록 태산이다 이렇게 비꼬았다. 자, 밖에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준석은 항상 SNS를 막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기사가 뜨자마자 바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준석이 거의 뭐 스토커 자기가 당대표로 있던 국민의힘을 스토킹하는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사사건건 이야기를 합니다. 조수진 문제에 대해서도 뭐 한 건 잡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지 이걸 가지고 대안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했고 갈수록 태산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비아냥거리면서 이 이슈를 확대 재생산시켰습니다. 이준석의 아류들, 뭐 김웅, 뭐 그 허나, 뭐 쭉 나서서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 했죠. 이준석 따라서. 그래서 국민의힘에 스토커 비슷하게 돼버렸는데, 뭐 태영호 의원의 4.3 발언, 그러니까 4.3은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의 지령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제주에 가서 이 선거로 따끔하게 교정시켜야 된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저거 뭐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지만은 여전히 본인은 국민의힘에서 뭐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자기가 몸담고 있는 당의 최고위원을 다음 총선에서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김재원 발언에 대해서 사상권과 시비를 걸고 있고, 일일이 말하기도 너무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양희 그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최근에 사퇴를 하겠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으니까 새로운 지도부에게 이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사퇴하겠다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준석은 자신을 징계해서 악연이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양이 사퇴하는 것은 김재원 그리고 태영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거 피하려고 사퇴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뒤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좌파 성향 그 매체들이 그대로 받아씁니다. 받아쓰고 이것을 민주당이 또 활용을 하고, 이런 구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중앙일보 기사 계속 소개해드리면은 결국 지도부를 통제하지 못하는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부재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리고 지도부 주변도 논란이다. 최근에 이 심평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멘토 이렇게 돼 있는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과도하게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치중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는 친윤 이용 의원이 멘토 호칭을 앞세워서 사견을 훈계하듯 발설한다. 이렇게 쏘아붙여서 당내에서는 친윤의 완장질이 심하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상당히 지금 어수선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출범 한 달이 채 안 된 김기현 호의 현주소, 여기에 대해서 아침 조간신문이 다양하게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김기현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지금 뭘 생각을 하고 있을까? 조선일보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사면 정치면 보시면은 헛소리 떠든 놈 색출, 당 기강 잡기 나선 김기현, 최고위원 설화 등 이딴 사고 이어서 어제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준석이 뭐 그때 취임을 하면서 뭐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 평가 PPAT 시험을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어제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그것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준석 지우기에 나섰다. 이 기사를 단독으로 올렸습니다. 지금도 그 중앙일보 인터넷판에는 거기에 톱으로 올라 있던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 기사의 근거는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건데, 김기현이 발끈했습니다. 대표가.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준석 지우기 뭐 하려고 한 적 없어. 이렇게 발끈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헛소리 떠든 놈 색출하겠다. 자, 이렇게 어쨌든 강경하게 나왔는데, 이준석표 평가 폐지 5분 나오자 김기현 어디다 대고 함부로 장문을 하느냐.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강력 조치 내놓을 듯. 근데 김기현 대표는 지금 상당히 힘이 떨어졌습니다. 초반부터 당 장악을 뭐 하기는커녕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호흡 맞추기 문제, 친정 체제를 구축을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당 대표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징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고할 것은 경고를 하고 조치를 즉각 취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좀 부족했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이것을 당내 문제로 돌리면서 기강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행에 오늘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합니다. 은행에 각별히 유의하라. 이 공개 경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김재원, 조수진 문제도 있고 또 김진태 강원지사, 강원도 산불 상황에서 골프 연습장을 방문을 했다. 그리고 김영한 충북지사, 충북 제천 산불 진화 당시에 술자리에 참석했다. 자, 김영한 지사는 술은 마시지 않았고 술잔에 입만 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때 좀 불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굳이 도지사가 가면은 오히려 이 브리핑을 하고 의전을 하느라고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시도지사들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도입한 PPAT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 평가를 폐기할 것이라는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김기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말도 아니고 어디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헛소리를 떠드는 놈이 누군지 색출하라고 지시했다. 음정 조치하겠다. 그리고 기자들과 만나서 김기현이 어디다 대고 함부로 장문하고 있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의 음포로 기강이 잡힐지는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의 현 상황, 현재 처해 있는 처지를 아주 딱 와닿게 정리한 칼럼성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조선일보 오피니언면입니다. 여론조사 전화 끊는 보수청. 홍영림 여론조사 전문기자. 여론조사 전화 끊는 보수청. 자, 이 기사를 보시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했던 찍었던 그리고 또 보수 진영 사람들의 지금 정서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읽힙니다. 이렇게 씁니다. 홍영림 기자는 현재의 이런 현황을 쭉 제시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이런 거 제시를 하고 이렇게 씁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은 여론조사 표본의 여건의 기반인 보수층 비율이 줄어든 것의 영향도 크다. 전체 1000명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추지만은 내가 보수다, 내가 진보다, 중도다 하는 맞추지만은 그래도 딱 기계적으로 맞추기가 어렵죠. 자,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응답자 중에서 보수층 비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3월 초와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수층 비율이 34%에서 26%로 8%포인트나 줄어들었다. 반면에 중도층은 41에서 46%, 진보층은 25에서 28%로 늘었다. 현 정부 초기인 작년 5월과 비교를 해도 보수층 비율이 33%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33에서 26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때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을 하니까 지도부가 나서서 여론조사 표본의 보수층이 정상치보다 너무 많다. 이렇게 여론조사 탓을 했는데 하지만 여론조사를 잘못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며 책임을 딴 데로 돌리는 건 비겁하다. 보수층이나 진보층이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올 때 여기에 참여할지 여부는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요즘에는 여권의 악재가 겹치면서 위축된 보수층이 여론조사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다. 이들이 다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정부 여당의 몫이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민심의 흐름은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보수층에서 끊는 사람들이 왜 늘었는지 원인을 찾아야 한다. 아직 취임 1년도 안 된 윤 대통령의 임기는 야구 경기로 치면은 9회 중에서 2회도 끝나지 않았다. 지지율을 만회할 생각은 충분히 있다. 자, 이 지지율을 만회를 해야지 1년 남은 총선에서 여건이 승리를 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죠. 자, 동아일보 3면 기사는 특집 기사입니다.
총선이 속속 다가오는데 동아일보 3면 총선 D-1년 해서 4대 관전 포인트, 4대 관전 포인트를 짚습니다. 여권에서는 친윤, 검찰 출신 대거 공천 전망, 야당에서는 이재명 체제 완주 여부 주목. 자, 그렇죠. 그리고 4대 이 관전 포인트로는 첫 번째, 민주당 대표 리스크. 이재명 추가 영장 재판 계속된 총선 전에 선제적 결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변수, 관전 포인트. 국민의힘 공천 물갈이 할까? 한동훈 출마 여부 최대 관심. 검사 최대 60명 출마 소문.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때 최강욱이 그 법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한동훈, 죄송합니다.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이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검사 출신은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그때 윤석열 제한법, 출마 제한법, 그래서 그 법이 아직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1년이 지나지 않으면, 5%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자, 그래서 그것은 참정권을 제한한다. 위헌이다. 이런 논란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전 포인트로 동아일보는 제3지대 등장을 짚었습니다. 양당 대치에 국민들 반감이 크기 때문에 김종인, 금태섭 세력화 꿈틀.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금태섭 또 이 무슨 뭐 세미나 하는데 김종인이 자장으로 참여를 해서 제3세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무당청 표심 향방입니다. 유권자의 29%가 여론조사에서 지지 정당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표심이 어디로 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따라서 무당청이 출렁일 듯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총선이 다가오니까 또다시 포퓰리즘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여당일 때는 집권을 하고 있을 때는 정책적 수단이 있었지만 지금 정책 수단이 없는데도 포퓰리즘을 꺼내들고 있죠. 그러면 결국 다수당의 힘으로 이것을 입법화하면은 그 부담은 국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에 돌아가는 거죠. 자, 중앙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일면 톱으로 중앙일보가 다루는데 온 국민 1,000만 원 대출, 총선 앞도 포퓰리즘 병, 가계빚이 1,870조인데 야당에서 온 국민에게 1,000만 원씩 대출해 주겠다는 걸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대출 재원 400조 어디서 나오냐? 여당도 표를 의식해서 정기로 인상 제동을 걸었다. 그래서 경제 현실 나몰라라 정책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상당히 심각하죠. 여당에서야 뭐 표를 의식했든지 어쨌든 정기로 인상에 제동을 하는 것은 이 국민에게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죠. 그런데 가계빚이 1,870조인데 또 대출을 해주겠다. 이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입니다. 자, 민주당은 또 총선이 다가오면서 그들 입장에서는 호재를 하나 만났죠. 한일 관계 악화입니다. 자, 조선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시민단체 같은 야당, 일본 대사관 몰려가고 묻지마 후쿠시마 행, 국회 제1당인 민주당 무작정 반대 선동만 하고 있다. 일본 대사관 찾아가서 경제공사와 면담을 했는데 오염수 방류, 수산물 문제에 항의를 했고 야당 의원들은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일본에 뭐 군함을 파견해야 된다. 어처구니없는 이런 말까지 했고 일본 언론을 압수수색해야 된다. 주장까지 나왔다. 일본 언론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막 보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럼 일본 언론 압수수색해보자. 황당한 이야기죠. 그래서 당 내부에서도 도를 넘었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 자,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4월 6일 조간탁불 마치겠습니다.